재미 뭐 내가 말한 거 다 가져왔니? 네. 어. 아니, 2개밖에 없어요. 아직 2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 네. 이거 여기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질문. 다 보셨죠? 자, 이게 첫 질문이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 소재랑 요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소재는 혼자 생각하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이제 예전부터 이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설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요약을 좀 보자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정리 그리고 통찰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해줘. 그래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서 한번 실행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제목을 고르는 건데요. 하나씩 보자면 1번에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without anyone around. 자, 그 어느 누구도 주변에 없는 상태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이래요. 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한다가 뭡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그렇죠? 나머지를 보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혼자 생각하기라는 거야. 혼자 생각하기. 이게 들어가야 반드시 정답이 된다. 혼자 생각한다라는 말 대신에 약간 말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혼자 생각한다는 건 다시 한번 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 생각에 대한 표현이 애초에 나오지 않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적절하지 않겠고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정답이 되는데요. 너의 발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발전에 대해 많이 생각할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단순히 발전을 위해서다. 맞아요. 발전을 위해서라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말 혼자서 생각해 본다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5번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방법. 역시나 이 글 자체가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이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너도 한번 혼자 생각해 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글이지 어떤 방법론적인 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 자, 다음 내용 넘어가서 오늘 이제 구문문서, 구문독해 파트가 조금 이제 문장이 길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처음에 If you raise your children in a bilingual environment. 자, 너가 만약에 그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너의 자녀를 기른다면 The benefits of this upbringing이 양육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러한 양육하는 것의 이점들이 will go far beyond. 자, go beyond는 뭔가를 넘어서는 건데 far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넘어서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훨씬 더 넘어서게 될 거랍니다. Just the ability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냥 그런 능력 이것 이상을 훨씬 넘어설 거라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뭐 사교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자, 여기서 being이라는 녀석 자체가 동명사 주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단수가 나와 있죠.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seem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투부정사가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엄청 길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reduce라는 이제 표현이 바로 이 투부정사의 일종의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reduce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negative internalizing state와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such as가 앞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수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은 길지만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처럼 보이냐면은 감소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대. 뭔가 안 좋은 거를 감소시켜줘야겠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거와 같은 부정적인 내면화된 상태를 감소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외적 행동을 또 감소시켜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거와 같은 이제 부정적 외적 행동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준다? reduce 해준다. 감소시켜주는 것 같다. 전부 다 좋은 말밖에 없죠. 됐나요? 자, 그래서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오늘이 31번 할 차례니 얘들아? 맞아요? 그렇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참, 그리고 그때 재민이가 내신 대비 관련해서 물어봐서 그런 건데, 얘네가 11월 뭐 10며칠 된 거 본다면서 나머지들은 다 20며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민채랑 은영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 예정한 대로 다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재민이는 지금 아마 원장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계속요? 어? 계속요? 그 내신들. 그러지 않을까? 하다가 갑자기, 아니 원장님이 한 일주일하고 갑자기 내신 담당 선생님 바뀌는 것도 웃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안이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여러 개가 나와서 한 방안이 3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3가지. 근데 그 3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해서, 일단은 이제 자료는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는 어쨌든 준비를 해줄게요. 금요일까지 자료를 준비해 줄 테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되고, 원장님께서 아마 직접 자료 준비나 뭐 이런 거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재민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 책을 안 폈네요, 제가. 책이 어디냐? 31번, 66페이지죠? 자, 6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 요지를 찾는 거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던 두 지문이 항상 이제 첫 문장에서 이제 주요 문장이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첫 문장 잘 해석해 봅시다. Experts, 전문가들은 advise, 조언해 준답니다. people, 사람들에게요. 자, 이거를 조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 중 하나죠.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됐어요?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 구조죠. 얘네들한테 이거 하도록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사람들한테 뭘 조언해주냐면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대신에 뭐 이제 계단을 이용하는 것, 또는 work or bike to work. 그러니까 직장으로 이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라 라고 조언을 해준답니다. 자, 목적격보가 좀 기니까 요 안을 좀 더 살펴보자면, 여기를 동사로 보면 stairs가 목적어고 instead of 이 부분이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work or bike가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얘를 1번 동사로 치면요. 그래서 to work가 부사가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문장 구조가. 자, 그러면 지금 얘들아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예시로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라 아니면은 직장까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라 라고 조언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관련된 거겠습니까? 결국에는 건강에 관련된 거지 않을까요? 건강, 뭐 운동 이런 게 소재이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se are good strategies. 자, 이러한 것들은요 좋은 전략인데요. 이어서 보자면 이러한 게 좋은 전략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climbing stairs. 자, 계단을 오르는 건 provides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 A good workout. 이 workout 자체가 운동이란 뜻이에요. 운동. 자, 그럼 좋은 운동을 제공하고요. And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수식하는 거죠. Who wor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겠죠. transportation은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으로 뭔가 자전거를 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most often은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보통 그냥 usually랑 같은 말이야. 보통 meet their needs. 자, meet 다음에 need가 나오면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거예요. Their needs.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답니다. 뭐에 대한 필요냐? For physical activ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활동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좋다 이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봐봐요. However가 나왔어. However. 그럼 however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이 문장 자체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face 직면하게 된답니다. barriers 장벽을 만나게 된답니다. 어떤 장벽이냐? In their environment 어떤 자신의 환경에서요. 그들의 환경에서 장벽을 만나는데 어떤 장벽이냐면 이 대시 앞에 나와 있는 barriers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prevent 막는 거야.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을 막는. 됐나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좋다는 거 다 알아. 자전거 타고 계단 올라가고 뭐 걸어 다니고 좋다는 거 아는데 근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러한 선택, 여기서 그러한 선택은 방금 말한 거죠.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계단 오르는 거. 이런 선택을 막아버리는 장벽을 직면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상황상, 여건상 그게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떤 걸까라는 부연 설명이 이제 뒤에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자, few people인데 얘들아, 그냥 few가 나오면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하죠. few는 거의 없는입니다. few가 약간 있는 몇몇의 그냥 few는 거의 없는. 자, 그럼 이게 원래 우리가 직역을 할 때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게 직역이지만 우리가 좀 의역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항상 뭐다 동사를 부정하면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부정어나 준부정어 그러니까 이런 걸 준부정어라 해요. 부정어와 비슷하네. 자, 이런 녀석이 이렇게 문주에 나오면 어떻게 해라? 동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해석해라.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거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몇몇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됐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랍니다. 뭘 하도록요? To work or buy on roadways. 자,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거랍니다. 여기까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걸요. on roadways인데, 그러니까 roadway니까 이제 말 그대로 길이죠, 길. 자, 근데 어떤 길이냐면요, 요런 길이랍니다. 어떤 길이냐? lack 부족한 길이랍니다. safe sidewalks or marked bicycle lanes가 부족한 곳이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safe sidewalks니까 sidewalk는 이제 그 인도를 말하는 거죠. 옆으로 걷는 길을 말하는 거니까. 또는 표시된 자전거 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한 또는 없는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lack이라는 단어가요. 없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길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where 나왔는데 이 콤마 where가 나오면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where를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vehicles 차량이 speed by니까 속도를 낸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where the air is polluted니까 그 공기가 오염돼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안전한 인도나 또는 이 자전거 차선이 없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길, 됐어요? 이런 길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랍니다. 아니면 또 뭐랍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 차량이 그러면 여기서는 where가 얘를 수식한다고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해석상. 요 where 이 절이 나왔잖아요. 요 where 절이 여기 나와 있는 roadways를 수식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관계 부사로 봐야겠네요. 관계 부사. 자, 그러면은 차량이 speed by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오염된 도로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자, 이런 도로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건강이나 운동을 생각한다면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게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근데 길거리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자동차 쌩쌩 다니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고 뭔가 안전하지도 않고 막 이런 거리야. 근데 이런 데서 누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싶겠냐? 라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우리를 운동 못하게. 됐나요? 자, 또 이어서 보자면 few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다. 여기서도 few people이라 생각하면 돼요. few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됐어요? 자, few people would choose. 자, 역시나 또 뭐랍니까? 사람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To work upstairs. 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요. In inconvenient and unsafe stairwells in modern buildings.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에서 불편하고요. 안전하지 않은 stairwell. 이게 이제 계단입니다. 계단.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계단이 있는 잠깐만요. 계단이 있는 계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기서 잠깐만. stairwells니까 그 계단이 있는 그 뭐랄까 그 난간 같은 거, 어떤 기둥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뭐 어찌 됐든간 그런 이제 좀 건물에서 여기서 stairwell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우리말로 떠오르지가 않네. 그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건물 안에 이제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 계단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 수직이란 말이 안 들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편하지도 않고 안정하지도 않는 그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계단. 됐어요? 그런 계단을 오르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계단 같은 데 보면은 옆에 이제 뭔가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게 없다거나 막 이러면은 되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럼 그런 데에서 누가 과연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 두 번째 예시도 뭡니까? 뭔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In contrast, 자 대조적으로 사람들은요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or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use them 하고 나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길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는 people를 수식하는 이제 분사가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인데 living in neighborhoods니까 이 neighborhood라는 게 어떤 그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 자 그리고 with safe biking. 자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자전거 타기 그리고 걸을 수 있는
line이니까 어떤 도로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의 biking과 working은요, 참고로 말하면 동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동명사. 얘네가 이제 각각 동명사로서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기 위한.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위한 그리고 걷기 위한 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ublic park이니까 이제 공원이겠고요. 그 다음에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니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은 여기서는 네이버후드를 그냥 어떤 동네, 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됐니? 자, 이런 게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위에서는 어떤 주변 환경 조건이 좀 열악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use them often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Their surroundings, 자, 그들의 주변 환경이 어떻다? encourages, 격려합니다, 장려합니다. physical activity, 신체적 활동을. 결국에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요, 주제를 다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재진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요 소재는 뭐냐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보다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운동에 대한 예시로서 뭐랍니까? 어떤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대신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계나 전자 장치를 활용하는 것 대신에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걷기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잖아. 이걸 하라는 건데 단 조건이 뭐랍니까? 내가 좀 인프라가 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이 나의 어떤 운동에 어떤 신체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을 때 그러면은 뭘 두 가지로 기준을 잡아야 될까? 처음에 니네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봐야 되는 게 이런 애들 대신에 이걸 활용해라? 그럼 뭔가 운동을 해라 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however를 통해서 환경이 뭔가 장벽을 쳐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환경 조건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글의 키워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럼 하나씩 보자면 1번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안 된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자연환경이란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 2번, 일상에서의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운동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주변 여건. 이 여건이 뭐야? 환경이죠, 환경. 됐나요? 그래서 정답 2번. 나머지도 보자면 3번, 운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는다? 이런 말 안 나왔습니다. 4번,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량을 계획해야 된다. 운동량을 계획한다. 운동량을 계획한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 방식에 대한 걸 말한 거잖아.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게다가 그 운동 방식에는 또 뭘 고려해야 돼? 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니까 4번도 아니겠죠. 5번,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다. 5번이 그나마 정답으로 고르기에 좀 가까운 녀석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 5번을 만약 정답으로 하려면 얘들아 이 내용 이하가 없어야 돼요. 여기 however 내용 있죠. 이 이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야 정답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5번이 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짧더라도 뭐 이런 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규칙적으로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역시나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됐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주제문 밑줄 친 거랑 또 제가 하는 거랑 비교하면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 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명령문이 나왔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요지나 주장이나 이런 거는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요지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조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했어요. 제가 조동사 must나 설명했던 것 같은데 조동사 must나 should나 have to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명령문 있죠, 명령문. 이런 거. 아니면 좀 약하게 간다면은 이런 표현도 됩니다. I think, 뭐 believe, 뭐 이런 거 써도 되겠고요. 뭐 아니면은 뭐 in my opinion,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를 가장 강하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문장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remember, 기억해라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Remember, 기억해라. If you never fail, 너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면, you have never lived, 너는 살아본 게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If you don't succeed, 자, 너가 성공하지 못하면, you're running about average. 너는 run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고 있는 건데요. about average니까 뭔가 평균 주변에서 계속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평균 주변. 평균이라는 건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bout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around와 비슷한 뜻이 있어요. around. 됐나요?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이 근데 명령문으로 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을 되게 비유적으로 했죠. 비유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야, 너가 실패해 본 적이 없다면 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또 하고요.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너가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냥 평범한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만 보고 우리가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셔야겠죠. 보시면 the difference, 차이점요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the achiever. 여기가 앞에 있는 difference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사람들과 achiever니까 성취한 사람이겠죠. 이 성취한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둘의 차이점.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면 바로 how 이하랍니다. 어떻게 각각이 looks at이니까 뭐뭐를 보는지를요. failures 실패를.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가 이제 보어 1번 and 자 여기 how가 또 나오죠? 여기가 보어 2번이 되겠습니다. 보어 2번. 자, 그래서 어떻게 각각이 reacts 반응하느냐 실패에 바로 이거랍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평균적인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바로 뭐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야. 내가 실패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조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실패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이거를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냐면요. 각각이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반응하느냐. 방금 전에 말한 거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하겠죠. 자, 그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노량진에 보면은 이런 공무원 학원 뭐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공무원 학원에서 어떤 이제 그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에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봤었는데 몇 달 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 이거랑 좀 비슷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제 상황별로 써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합격생은 이렇게 하고 불합격생은 이렇게 한다. 이런 상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모의고사를 봤어. 자, 모의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합격생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울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울면서 공부한다. 자, 불합격생 운다. 이렇게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제가 봤을 때 뭐 이 글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냥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실행력, 실천력인 것 같아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야. 후회만 하고. 아, 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막 그냥 걱정만 해. 아, 나 이번에 시험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만. 공부는 안 해. 매번 그렇다는 거죠. 학생들도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you will win. 너는 이길 것이고요. Sometimes you will learn. 때로는 너는 배우게 될 거랍니다. 이어서 It is always the achievers in life who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요. 여기에 it is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o가 나와 있습니다. 있죠? 이게 바로 뭐냐?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그래서 우리가 이 who를 that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that으로. 이렇게 바꿔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강조 구문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뒤에 who 뒤에 덩어리 있죠. 이 부분. 여기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먼저 해석하면 되는데요. 네모가로는 바로 얘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뒷부분이 바로 요거다. 뒷부분이 바로 요거다. 됐어? 큰 틀로서 먼저 해석하자면 이 후 이하가 바로 인생에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 강조 구문을 구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후 뒤를 봐봐. 여기 보면은 동사가 나와 있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놈에 대한 주어는 누구냐면 얘가 주어야. 얘가 이 achievers. 얘가 주어야. in life. 부사고요. 됐어요? 이렇게 생겨온 겁니다. 그래서 강조 구문이 나오면은 구문 분석을 할 때 그냥 제가 한 것처럼 it is that에다가 또는 여기는 who로 나왔으니까 여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 표시해서 강조 구문이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구문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ailures는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죠. 앞에 at 전치사 있으니까. 그 다음에 as lessons. as lessons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보자면 실패를 교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 쏘리. 그러면은 부사가 아니겠네요. 부사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로 가야 됩니다. 목적격 보어. 쏘리. 자, 실패를 교훈으로 본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교훈인데요. 이 얻어진 교훈, 배워진 교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꾸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learned라는 한 단어가 지금 이제 lessons. 잠깐만요. 교훈이 배웠다. 맞구나. 미안. 맞아요. 그러니까 얻어진 교훈으로 실패를 여긴다는 거죠. And then 자, 그리고 나서 make 나왔는데 저 make는 앞에 나온 lookat이랑 짝입니다. 그래서 동사 1번, make가 동사 2번이겠죠. 자, 이제 어떤 거냐? The necessary adjustment.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었다면요 요 부분을 어법으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to ensure. 여기 어법으로 내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make라는 동사를 보면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걸 생각하거든. 사역동사.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사역동사가 아니고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make, 그러니까 여기 있는 make를 사역동사로 취급하지 않고요. 이 투부정사가 그저 뭡니까? 뭐 대절 이하를 보장해주는 필수적 조절.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ensure 이하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또 여기서 이제 네모가로가 쳐지는데 보시면 those mistakes 주어 will never happen 동사 뭐 again이 수식어죠. 이렇게 되고요. 이 대절 자체가 ensure의 목적어니까 목적어로 ensure 동사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구문 분석이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이 큰 네모 괄호 이건 이제 주황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큰 네모 괄호는 이렇게. 자, 이 주황색 네모 괄호가 바로 뭐다? 인생에서 항상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됐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실패를 배워진 교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과로하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조절을 만들어낸답니다. 조절을 만들어낸대요.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절이냐? To ensure that those mistakes will never happen again. 그러한 실수들이 다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필수적 조절, 필요한 조절을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인생에서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구문문상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문장은. 자, 다음 내용. Don't ever let. 자, 결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얘들아, not ever는요, never예요, never. 알겠지? 자, 그러니까 결코 뭐뭐 하게 하지 말아라. 실패가 stop you. 너를 멈추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형식이라 여기만 좀 구문분석 했습니다. 자, the greatest regret. 가장 큰 후회랍니다. In life.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요. Never come from. 뭐뭐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From trying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시도해봐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즉, 후회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Come from not trying something. 시도해보지 않은 거에서 후회가 온다는 거지. 시도해보지 않은 거. 됐어? 응. 자, 이어서 볼게요. 바로 Failure is never final.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고요. Remember, 또 나왔어 명령문. It's not over until you say it's over. 이거 not until이거든요. not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되니? 자, 그럼 뭐를 기억해라? 너가 끝났다고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났다는 걸 기억하랍니다. 즉, 너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됐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다시 재도전만 한다면은 그건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 밑줄 문장이네요. 또 나왔어. The difference between a person who is a success and a person who is a failure.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는 difference를 수식하는 거예요. and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안에도 사실 구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즉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차이점이 뭐냐? 바로 대절이하랍니다. 대절이하. The successful person. 성공적인 사람은요. Gets up one more time. 자, get up 한답니다. 일어난답니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게 바로 뭐다?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일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한 번 더 일어난다. 이거는 뭐야? 재도전한다라는 거겠죠. 재도전한다. 됐어요? 도전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다. In life, 인생에서 there is only one. 오로지 하나가 있답니다. only one sure way까지였네요. 자, 오로지 한 가지 확실한 방법, to fail, 실패할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랍니까? And that is to quit.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됐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해라라는 거지 않을까요? 일단은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를 시도하는 거를 그만두지 말아라. 시도하는 걸 그만두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계속 재도전해라. 그만두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주요 소재는 성공, 실패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라라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실패했다고 해서 시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나머지도 볼게요. 1번.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라. 당연히 아니고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을 했어도 계속 노력해라 라는 말이니까 2번은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너의 실패라는 것 자체는 뭐야? 네가 멈췄을 때가 실패지 너가 그 실패 자체를 했다라고 해서 네 인생이 망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거 없고요. 인생의 목표를 정해라 이런 말도 안 나왔습니다. 4번, 실패의 원인을 찾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얘도 그럴듯해요. 근데 4번은요 너무 지엽적이야. 너무 지엽적. 이 내용이 나오긴 나왔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써놓은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그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뭔가 좀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이 글의 주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중요한 말은 뭐다?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정답 5번. 됐죠? 자, 고생들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77까지 썼죠? 78부터 81까지입니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독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랑 질문할 때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